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분석입니다. 오늘은 노인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중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령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나이 든 사람만 많고 청년들은 너무 적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여러 가지 공약을 보더라도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대통령들의 공약들을 보더라도 노인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노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작 청년에 대한 문제는 노인만큼 다루고 있지를 않다. 왜 그럴까? 왜 청년은 노인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이유, 정치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모든 거를 종합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정치적인 상황은요. 제가 초창기에는요. 제 채널에서 정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치는 정치 전문 채널에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온갖 그 미친놈들이 아주 다 들어와가지고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아직은 제 채널이 규모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달라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는데 눈앞에서 말했으면 그냥 어찌됐건 정치 얘기를 아주 짧게만 좀 해볼게요. 정치적으로 진짜로 대한민국이 헌정 역사상 이렇게 개판이었던 때가 또 있었나? 물론 예전에 군사정권 때 그때 있었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 둘의 싸움이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끝장나게 흘러갔어요. 물론 현재로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대선에 나올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 치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 치고 여러 가지 이러한 후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노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인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 연금 감액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김문수 후보도 지하철도 문제인데 노인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야 된다. 노인을 위한 복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65세 계속 고용 의무제. 그러니까는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동안 추진을 하다가 탄핵이라는 국면을 맞으면서 스톱이 됐고 이제 공은 새로운 정부로 넘어가서 이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에 대한 문제는 여야를 나누지 않고 현 정부, 전 정부 나누지 않고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노인에 대한 문제 과연 단순히 우리가 노인 공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냐? 그게 아니고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긴 합니다.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령은 111세 이분이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2070년에 대한민국 인구 41%가 70세 이상인 이러한 노인의 나라가 된다. 건강보험료 급여가 아주 급증을 하고요. 국가가 이걸 어떻게 좀 책임을 져야지 안 그러면은 건강보험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노인의 연령을 65세가 아닌 70세로 상향을 해야 된다. 연금, 정년, 무임승차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대우는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노인이란 기준점에 대한 이 나이는 상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까요? 가장 먼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연금은 이 상태로라면 고갈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때는요. 현 젊은이들이 내는 돈을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2070년에 인구 41%가 이제 70세 이상인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로 매우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쓰고 있는 국민연금 방식이 이게 적용이 될 리는 만무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노인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되고 기준만 바꾸면 되냐? 아니요. 노인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왜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70년까지 아까 나온 건데 이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릅니다. 지금 보십시오.
2024년에 20%인데 50년에는 34%고 기하급수로 그냥 위로 쭉쭉 올라가요. 여기서 노인에 대한 문제는 모두 다 잘 알겠어요. 예, 다 알겠는데 이러한 노인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몸소 체감하고 돈을 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존재가 노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들이 돈을 내서 노인들의 복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나올까? 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일까?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좀 봤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현행 성인이라고 불리는 20대를 쫙 줄을 그어서 한번 볼게요. 20대, 30대, 40대 세 그룹을 묶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구수가 40.3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 아니면은 노인으로 접어들고 있는 50대, 60대, 70대 이분들 딱 봤더니 39.54%입니다. 어라? 오히려 노인의 인구가 조금은 적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 의외로 20, 30, 40대 인구가 생각보다 많다. 5, 6, 70대 인구가 오히려 조금은 적더라.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지금 0세에서 9세, 그 다음에 10대 청소년들 개박살 나버렸습니다. 개박살. 이 사람들의 미래에 어떻게 이 사람들 위한 정책을 줄 만한 표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봤자. 10대, 그 다음에 0세에서 9세 이쪽이 굉장히 적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참정률이에요. 투표를 얼마만큼 많이 했나. 투표율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20대, 30대, 40대와 50대, 60대, 70대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에 20대 대선 투표율을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215.9가 나왔고요. 50대부터 70대는 255.2가 나왔습니다. 숫자는 비슷한데 50대, 60대, 70대의 참정률이 훨씬 높더라. 이 말은 뭔 말이죠? 훨씬 많은 표가 현행 고령층 또는 고령에 접어들고 있는 이러한 세대에서 훨씬 많은 표가 나오고 있는 거더라.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노인에 대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 볼 게 없어요. 왜냐? 제가 아까 말한 두 번째 포인트. 이 사람들이요. 이 정도 포지션에 시간이 지나서 30대, 40대가 되더라도요. 숫자가 이미 너무 적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표는 그 다음에도 50대부터 80대 이쪽에 표에 몰려 있을 겁니다. 왜? 숫자가 많잖아요. 정치 참여율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정치적 고민이나 정책적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청년층이 알고 본인들이 참정률을요. 지금 10대, 20대 분들이 지금 12%, 9%막 이러는데 이분들이요. 거의 90%를 넘는 참정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권에서도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요. 공약을 하고요. 이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몰라요. 지금 젊으신 분들 관심사 제 채널 분석을 딱 들어가면은 연령대별로 얼마만큼 내 채널을 많이 보나 이게 나오거든요. 40대, 50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20대는요. 1%, 2%밖에 안 됩니다. 10대는 빵프로입니다. 지금 젊은 층은 정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당장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먹고 살기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요. 결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점점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책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은 노인을 위한 책임을 져야 된다. 앞서서 보여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러한 공약들 이런 것들을 이행하려면 결국은 청년들의 돈을 삥을 뜯어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작 돈을 내야 될 청년들은 위기의식이 현재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항상 불합리한 포지션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청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냐? 이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보면은 서울 25년 걸린다고 합니다. 런던, 뉴욕은 14년 걸린다고 해요. 무엇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소득 대비 내 집 마련 시간. 25년간 진짜 쎄 빠지게 일해야 내 집을 하나 마련을 할까 말까 한다는 건데, 그만큼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이러한 값어치보다 부동산 값어치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놨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청년들, 야, 진짜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노인에 대한 문제까지 청년층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 집 사는데 오래 걸리더라도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 경쟁력이 좋아지고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면 지금은 25년이지만 나중에는 10년, 8년이면 집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최신 뉴스를 보게 되면 2040년에 한국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2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는요, 그냥 후진이에요, 후진.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인데 0% 안팎으로 떨어질 것 같다. 무언가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청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집을 좀 더 빨리 살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안정화시켜주고, 이게 불가능한 구조가 현재는 됐다. 어떻게 앞으로 타개해 나가야 될지는 정치권이, 국가, 행정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정치권, 행정, 이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건 현행 젊은이들의 미래가 아닌 노인들이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노인을 바라보냐? 여기가 표가 많으니까요.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는 모두 대통령 후보들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후보뿐만이 아니고 역대 대통령, 그 다음에 각 부처 공무원들도 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도 심각한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처법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융감독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면서 타개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노인 문제, 부동산 문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전부 다 근데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사람들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왜? 모두 다 빚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빚을 내지 않은 젊은이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담을 받고 살아가야 될 청년층은 숫자도 적고요. 투표율도 낮은 게 현실입니다. 투표율도 낮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점점 더 줄어들고 번외로 사이드로 밀려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년층은 0%대 국가 성장률 속에서도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되게 생겼고, 모든 부담을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 그래도 이미 고령층 인구가 많고 이 사람들의 참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도 대우를 받기는 힘들 수도 있다. 청년층이 오늘 제 이야기를 제발 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우리 조금 더 나이 먹은 선배들이 청년층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뉴스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